예, 부산 남부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부총리님이하고 우리 기재부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오래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에 발표된 세계 국채지수표입은 정말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달성하시느라고 4수 끝에 달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문법에 대해서 특집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가 공문법 소관 부서 맞죠? 네. 예. 그 연도별 공고기간 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정권에서 무려 29개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2022년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이라고 2년 말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기관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문정권 말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도 늘어나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무려 11만 5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공공기관에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도 많아졌고요. 근데 이제 14년 만에 2023년도에 그 증가 추세가 꺾여가지고 14년 만에 줄이는 데 성공을 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빨간선을 보시면은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조금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2003년도에 정원을 줄였는데 2024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다시 늘어나서 전년 대비 정원이 늘어나는 기관이 무려 54%나 되고 너무너무 많이 늘려서 문정권 때보다 더 정원이 늘어난 기관이 20.7%나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말에 발표하셨던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게 완전히 느슨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항목별로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아까 임직원 수 늘어났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따라서 인건비가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채도 또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부채가 올라가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서 정부 순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재부가 정말 이 공공기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공문법만 들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총리실로 넘기든지 행안부로 넘기든지 각 부처가 옛날처럼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 법은 들고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기능조정과 인력 효율로 하겠다고 냈던 기관 중에 34곳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실태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답변은 그런 자리 없다. 이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답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모아서 전수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태를 보시면은 공공기관 노조조직률이 앞장으로 슬라이드 돌리고요. 공공기관 노조조직률이 무려 70%나 되는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의 노조조직률은 10.1%밖에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무려 70%나 되어 있고 이게 정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탈목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한도 인원이 면제 한도 인원이 있는데 이게 초과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이거 기재부 낸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았는데 16기관 143명이 탈목수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탈목수 된 분들이 또 초과 시간에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추가 시간을 또 인정해주고 있는 기간이 22개 기간에 무려 15,000시간 초과가 되고 있는 정도로 반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나 경비를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총리님 기재부가 관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좀 이 공공기관 인력 늘어나고 기관 수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고 있고 부채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수요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새로운 요즘 뭐 필수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의원님 시각에서 좀 느슨해져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요. 그 공무기관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지 바랍니다. 예, 부산 남구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이하 우리 기재부 후배 공직자분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저 좀 큰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2600조 원대 5경 4245조 원.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국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번 신문에 나서 아시는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의 시총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무려 20.8배가 차이 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그 나라보다 영토도 크고 뭐 인구도 많고 하니까 시총의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그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딱 맞지가 않는 것이 대만하고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인구도 2배 많고요. 2배 이상. 영토도 뭐 3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근데 1인당 GDP는 대만이 우리를 추월했고, 시가총액도 대만이 우리나라를 초월을 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크기, 시총이라는 것이 인구나 영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만 사례를 봐서 알 수가 있겠는데, 10대 기업만 보면 시총이 또 더 차이가 납니다. 전체 시총보다 10대 기업 시총은 대만이 우리보다 1.6배나 더 큽니다. 즉 인구 영토가 작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좀 패배주의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TSMC, 모리스창, 이분이 그 대만 반도체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TSMC가 이렇게 크게 된 데는 대만이 전 국가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방 효과로 패키징이라든지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앞뒤로 성장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10대 기업의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 국가가 달라붙었다. 대만은 예를 들면 전기가 정전이 됐다. 이거는 TSMC에 우선적으로 대해주도록 법을 만들었고요. 가뭄이 생겼다. 이러면 TSMC의 가정집보다 우선해서 용수를 공급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 국가가 달라붙어서 뭐 세액 공제 이런 건 물론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대만보다 좀 더 작은 나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인구가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1인당 GDP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불을 넘는 국가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10대 기업의 시가총액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이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만 불 이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25%에서 절반으로 낮춥니다. 12.5%로 낮추고 나니까 아일랜드의 세부담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사회보험료 낮춘 것이죠. 국민부담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일랜드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딱 제목만 보시면 아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그 뒤에 이제 보조금을 한번 또 볼 텐데요. 반도체 스트롱 K-칩스법이라고 제가 법안을 내놨고 우리 김태년 의원님도 저하고 아주 비슷한 법안을 저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설비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는 설비 투자에 직접 보조금 국가가 70%를 보조해 줍니다. 현금으로 캐시로. 일본이 40%, EU가 40%, 중국이 20%, 미국이 15%를 이 현금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없죠, 현재. 그래서 이걸 주자고 하는 게 제 법안에 들어있고 매우 유사하게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도 직접 일반회계에서는 아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설비 투자에 보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여야가 모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직접 보조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쭉 말씀드린 게 뭐 때문에 말씀드렸느냐? 인구 적고 영토가 적지만은 좋은 정책을 쓰니까 대만의 TSMC를 키운다든지 아일랜드가 세금을 법인세를 절반으로 맞춘다든지 하는 아주 큰 폭의 정책을 폈더니 기업이 이렇게 살게 되더라. 나라가 살게 되더라. 이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총리님께서 내수 경기 대응 방향 10월 2일 날 내셨죠? 7월 3일 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이런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재부 온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내놓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각 과를 동원해서 각 과에서 늘 있던 정책들을 조그만 정책들을 모아서 발표를 한 말하자면 백화점식의 작은 정책들이 나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그 역대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이 계실 때 최상 목표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TSMC를 키운 전방위적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국가들처럼 직접 보조금도 좀 과감하게 준다든지 다 우리 경쟁국들 아닙니까? 미국, 일본, EU, 중국 경쟁국들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노력들 뭔가 좀 최상 목표 정책 한 방이 있어야 우리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58,900원으로 종가가 매겨졌는데 소위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줬다고 하는 날입니다.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좀 짧게나마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영 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지금 또 다시 저희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를 인용을 해서 한번 기획재정부가 또 저희가 새로운 발상에 전환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기재부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세수 규모도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 이건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윤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가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조심조심해서 운영해서 많이 극복은 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는 기재부 장관을 넘어서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에 소위 말하는 한방, 처방 이런 정책 큰 걸 좀 내놓으시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업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이트 칼라 exemption입니다. 즉, 근로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블루 칼라들의 노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구분 없이 전부 지금 근로시간 주 40시간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경쟁 국가들에 우리가 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 7천 불,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요. 우리 경쟁국이 또 하나인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201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한을 경쟁국들이 없애가고 있는데 우리는 화이트 칼라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주 40시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소득의 이중 구조가 더 악화됩니다. 이분들이 40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52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연봉이 높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도 또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래서 소득의 이중 구조가 더 악화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에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는 분들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은 없애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큰 틀에서는 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제도화 되려면 이제 법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국회에서도 그 뭐 우리 박수영 의원님 포함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저 뭐 노동부 일이라고 버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장관님이라고 안 부르고 초지일간 지금 부총리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두 분 차관님들이 좀 자질구레한 일들은 도와주셔야 장관님이 큰 일을 하고 큰 결단하고 큰 정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들 좀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